가을철 먹이를 찾아 민가로 내려오는 멧돼지가 늘면서 로드킬 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차 피해 위험도 커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산 로봇랜드가 개장 한 달여 만에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졌습니다. 책임 소재를 두고 공공부문과 민간 사업자 간의 법적 소송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성에서 열리는 공룡 세계 엑스포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항포 관광단지에는 엑스포 준비가 한창입니다. 준비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농촌의 작은 군단위 지역들이 조금씩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IT 기술로 스마트한 바람이 불고 있는 농촌 지역 모습을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가을철 먹이를 찾아 민가를 헤집고 다니는 멧돼지가 늘면서 로드킬 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도로 위 멧돼지와 충돌하거나 피하려다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요. 멧돼지들이 주로 야밤에 출몰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도로 가드레일 옆으로 멧돼지 한 마리가 쓰러져 있습니다. 지난 23일 자정 경부 고속도로로 진입하던 승용차에 치인 겁니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앞 범퍼가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사고 이틀 전 비슷한 시각, 바로 옆 국도에서도 똑같은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멧돼지 3마리가 도로를 헤집고 다니다 SUV 차량과 충돌한 겁니다. 깨진 차량 파편들과 멧돼지 혈흔들이 당시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 일대에서만 최근 3건의 멧돼지 로드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지금 현재로 양산시에 신고되는 내용은 한 80%가 로드킬입니다. 로드킬로 인해 갖고 현재 제2의 사고가 발생될 우려성이 많은 걸로 지금 보입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고속도로나 국도가 민가로 향하는 멧돼지의 길목이 되면서 최근 관련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김해 창원터널 인근 도로에서도 아침 출근길 멧돼지 사체가 이틀 연속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모두 컴컴한 새벽길을 달리는 차량들과 부딪힌 겁니다. 운전자의 시야가 좁아지는 밤 시간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야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전자가 멧돼지를 충격해서 보통 사람들이 차를 그 자리 세우고 나와서 현장을 수습하려고 하는데 그 개인이 야간에 그 차 뒤에서 수신호하고 이런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경남도는 최근 야생 멧돼지 출몰이 잇따르자 내년 4월까지 전 시군에 피해 방지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국혜입니다. 지난달 7일 개장한 마산 로봇랜드가 개장한 지 2달도 안 돼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졌습니다. 경남도는 로봇랜드 건설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인 주식회사 마산 로봇랜드가 민간 사업비 대출금 950억 원 중 지난달까지 갚아야 할 50억 원을 갚지 않아 채무 불이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돈을 빌려준 대주단인 다비하나 인프라펀드 자산운용 주식회사는 특수목적법인과 경남도, 창원시, 로봇랜드 재단에 실시협약 해지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경남도는 대주단의 일방적인 실시협약 해지 요구는 무리가 있다며 필요하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혀 공공부문과 민간 사업자 간의 법적 소송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룡도시 고성에서 열리는 공룡 세계 엑스포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엑스포 주 무대인 당항포 관광단지에는 공룡 화석 전시부터 AR을 활용한 체험존까지 과거와 미래를 잇는 엑스포 준비가 한창입니다. 표영민 기자가 소개합니다. 머리에 기기를 쓰고 허공에 손을 내젓는 사람들. 마치 현실인 것처럼 느끼도록 하는 VR 기술을 활용한 체험입니다. 공룡 발자국에 태블릿을 갖다 대면 작은 화면에 실제 크기의 공룡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2020년 고성공룡 엑스포에서 처음 선보일 AR 공룡 체험존입니다. 고성군은 총 사업비 30억 원을 들여 XR 라이브 파크와 사파리 영상관 등을 조성했습니다. 과거 발자국 화석과 공룡 모형 전시에서 벗어나
IT 기술을 정복한 풍성한 콘텐츠로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즐길 수 있는 엑스포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VR 같은 경우는 가상현실, 그다음 AR, MR이 있는데 MR 같은 경우는 VR과 AR을 다 보완한 이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말로써 표현할 수는 없다 저는 생각하고 직접 체험해 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또 풍성해진 콘텐츠를 바탕으로 지역 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경제 엑스포로 만들 계획입니다. 지난 4차례의 엑스포 동안 누적 관람객만 656만 명이 다녀가며 우리나라 대표 자연사 엑스포로 자리 잡은 고성 공룡 엑스포. 4년 만에 열리는 공룡 엑스포는 사라진 공룡 그들의 귀환이라는 주제로 내년 4월 17일부터 52일간 펼쳐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농촌을 중심으로 한 작은 군 단위 지역은 정보 공유의 사각지대, 빠르고 편리하기보다는 조금은 느리고 불편한 곳이라고 많이 생각하실 텐데요. 이러한 지역들이 조금씩 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IT 기술로 스마트한 바람이 불고 있는 농촌 지역 모습들을 구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바코드를 인식했더니 수백 건의 도서 목록이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등록증 또는 스마트폰의 대출 바코드를 인식하여 주세요. 몇 번의 스크린 터치만으로 원하는 책을 손쉽게 빌립니다. 근처에 인근에 도서관이 없어서 좀 멀리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무인 도서관이 있으니까 어찌 보면 커피 자판기 뽑듯이 책 자판기처럼 아주 편리하고 정말 좋았습니다. 경남 지역 지자체 최초로 지난 8월 거창군 거창읍에 설치된 스마트 도서관. 설치된 지 3달도 채 안 됐지만 누적 대출 도서만 700건이 넘습니다. 여기 거창 스포츠파크는 하류 쪽인데 도서관 접근성이 조금 낮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생활권 주변에서 바로 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SOC 사업으로 관광지에서의 스마트폰 사용도 더 편리해졌습니다. 지역의 주요 관광지인 수승대와 사과 테마파크 주변이 무료 공공 와이파이 존으로 지정된 이후부터입니다. 현지 와서 관광 정보도 알고 또 SNS도 또 활용하고 이런 부분에 좀 도움을 줄까 싶어가지고 내년에는 그 거창 장포원하고 가족 항로화 힐링랜드에 추가로 설치를 해가지고 우리 거창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도움을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생활과 접목된 IT 기술이 확산되면서 농촌 지역도 스마트 농촌으로 빠르게 변신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창원 짚트랙이 24일 진해 해양공원에서 개장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창원 짚트랙은 진해 음지도 99m의 타워에서 소쿠리 섬까지 1.4km를 잇는 공중 활강 체험 시설로 시속 80km로 달릴 수 있는 국내 해상 최장길이 짚트랙입니다. 소쿠리 섬에서는 제트보트를 이용해 출발지로 돌아오게 되며 구구타워에서는 해발 94m 지점 외벽을 걷는 엣지워크도 체험할 수 있어 창원의 새로운 관광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예, 요즘 관광은 체험 관광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짚트랙이 생김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직접 모험과 스릴을 즐길 수 있고 한눈에 아름다운 진해 앞바다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실 거라 보고요. 이분들이 역시 오시면 진해에서 또 소비를 일부 하시기 때문에 진해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밀양에서 퇴직 공무원 대상 공공기관장 특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허홍 밀양시의회 의원은 자신이 제기한 퇴직 공무원 특혜 논란에 대해 밀양시가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사실 확인도 없이 감정적으로 대응했다며 비판했습니다. 허 의원은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없는 사람을 공공기관장으로 채용하는 사례가 있었고 또 퇴직 전 공공기관장으로 채용될 예정이란 이야기를 직접 듣기도 했다면서
거짓으로 시민을 기만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밀양시가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책임 회피에 급급한 만큼 시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경남 지역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8일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국회의석이 있는 정당의 경남도당 관계자와 학계, 시민단체 추천을 받은 8명에게 내년 총선 획정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경남의 지리적 여건과 교통, 생활, 문화권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 방안에 대한 의견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부산 부전에서 경남 마산으로 이어지는 복선 전철에 도시철도형 전동열차를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 길이 51km, 경전선 복선화 개량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복선 전철 사업에는 당초 도시철도형 전동열차가 투입키로 했지만 국토교통부가 준고속철도인 EMU 250 운행으로 계획을 바꾸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해시의회는 전동열차의 경우 배차 간격이 20분에서 40분으로 하루에 32번 운행이 가능한데 준고속철도는 배차 간격이 60분 이상인데다 하루 12번 운행에 그친다며 교통복지에 역행한다는 주장을 담은 결의문을 내놨습니다. 시의회는 또 준고속철이 최대 250km까지 주행이 가능하지만 선로가 일반선이라 150km밖에 달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높은 비용 부담이 우려되는 준고속철 투입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24일 오전 9시 10분쯤 창원 의창구 북면 신촌리의 한 마을 입구에서 1톤 트럭과 승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1톤 트럭이 3m 아래 하천에 추락하면서 70살 운전자 서모 씨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경남 지역 수출이 6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 본부에 따르면 올해 9월 경남 수출은 지난해 대비 4.7% 증가한 33억 2,3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경남 지역은 선박과 화학기계, 항공기 부품 등 주력 산업 수출이 증가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수출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김해 서부경찰서의 신임 서장으로 진영철 전 경남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장이 부임했습니다. 지난 19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진영철 서장은 지난 2015년 함안경찰서장, 2017년 창원 서부경찰서장 등을 거쳤습니다. 한편 전임 전재화 서장은 최근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조사를 받고 있으며 대기 발령 중입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앞두고 자체적으로 만든 모의고사인 파이널 자료집을 수험생들에게 배부합니다. 도교육청은 도내 153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2만 2천여 명에게 파이널 자료집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자료집은 도교육청 대학진학전문위원단 문항분석 출제팀과 수능 모의평가 출제 검토 경력이 있는 고등학교 교사들이 최근 2년간 전국연합학력평가와 수능, 모의평가 등의 경향을 반영해 함께 만들었습니다. 오는 27일부터 8일 동안 밀양 배드민턴 경기장에서 원천 요넥스 코리아 주니어 오픈 국제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가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세계 배드민턴 연맹의 승인을 받은 국내 유일의 국제 주니어 배드민턴 대회로 11세부터 19세까지 청소년들이 참여합니다. 연령별로 4개 부문 5개 종목으로 진행되며 27일부터 31일까지는 본선 경기가, 11월 1일부터 3일은 8강에서 결승전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의령군이 다음 달 6일부터 25일까지 2019 가구주택 기초조사를 실시합니다. 가구주택 기초조사는 의령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주소와 거처 종류, 빈집 여부 등 12개 문항에 대해 조사합니다. 이번 조사한 자료는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 설정을 위한 모집단 자료로 제공되며 이후 각종 경제와 사회부문 표본조사의 자료로 활용됩니다. 오는 26일 열리는 거제 섬꽃축제 기간에 도심과 축제장을 오가는 셔틀버스가 운영됩니다. 거제시는 삼화여객과 세일교통 등 지역 버스업체 등의 동참으로 유료와 무료 셔틀버스 운행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료 셔틀버스는 고현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1시간 간격, 주말에는 30분 간격으로 운행되며 무료 셔틀버스의 경우 주말 장승포에서 오전 9시 반부터 2시간 간격으로 하루 4차례 출발합니다. 제3회 고성 가리비 수산물 축제가 고성 종합운동장 일원에서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열립니다. 가리비와 함께 가을 속으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수산물 무료 시식회와 먹거리 장터, 가을 콘서트 등 다채로운 행사로 꾸며집니다. 통영시립박물관의 입장료가 전면 무료화됐습니다. 통영시는 전국적인 무료화 추세에 맞춰 지난 16일부터 시립박물관을 찾는 모든 방문객을 대상으로 무료로 박물관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통영시는 입장료 무료화를 통해 시민뿐만 아니라 통영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폭넓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날씨입니다. 비는 금요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낮부터는 구름 많은 가운데 창원 23도, 양산 24도로 따스하겠는데요. 하지만 해가 지면서 공기가 금세 차가워집니다. 일교차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주말부터는 급격히 쌀쌀해집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뚝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 역시 18도 선에 그치며 가을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해상에서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금요일 출근길 비가 오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럽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CJ 헬로 경남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